안녕하세요, 썰불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성범죄자가 있나요? 사실 성범죄자 신상 공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알 수가 없죠. 공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직접 찾아보지 않는 이상 아동, 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의 기관에만 통보가 갑니다. 성범죄자 알림이를 보면 생각보다 많은 성범죄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같은 동네에 사는 것만으로도 무섭고 소름이 끼치죠. 하지만 그 성범죄자가 남편이라면 어떨까요? 무섭고 소름 돋는 걸 넘어서 정말 인생의 절망감을 맛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착실한 줄만 알았던 남편이 회사에서는 파렴치한 상습 성추행범임을 알게 된 주부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5년 차이고 두 아이의 엄마인 전업주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데 어쩌다 제 인생이 이렇게 되었나 싶어 하소연할 곳이 없어 글을 써봅니다. 제가 성범죄자의 와이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그렇게 되어 있네요. 저는 원래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아이를 낳게 되어 육아를 위해 그만뒀고 지금은 아이가 둘입니다. 남편도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괜찮은 대학에 나와서 괜찮은 대기업에 다니고 술은 가끔 적당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웁니다. 그리고 집안일도 곧잘 도와주는 그런 평범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남들이 보면 정말 말썽 한 번 안 피우고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취미도 운동이었고요. 그런 남편이 어느 날 회사가 어려워졌다며 순환휴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순환휴직 기간에는 따로 월급이 나오지 않으니 한동안 살림을 좀 빠듯하게 해야 할 것 같다고요. 전 겁부터 났죠. 회사가 어렵다니 이러다가 회사가 망하지는 않겠지? 아직 30대인데 설마 희망퇴직 이런 거 하는 건 아니겠지? 하고 말이죠. 남편은 2달만 지나면 다시 복직할 테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평소에도 일 열심히 잘하고 대학도 괜찮은 곳 나왔으니 설마 잘리게 하겠어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휴직에 들어갔고 육아를 도와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달쯤 되었을 때 남편 동기 와이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예전에 남편 동기 모임에서 본 언니였는데 가끔 연락하고 지냈거든요. 언니 요즘 순환휴직 한다고 너무 빠듯하네. 언니네는 괜찮아? 했더니 순환휴직? 무슨 순환휴직? 하는 겁니다. 전 그 2달 돌아가면서 쉰다며 언니네 남편은 안 쉬죠? 했더니 자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남편에게 누구네는 휴직 안 한다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그쪽 부서는 너무 바쁘고 사람이 없어서 휴직 없이 넘어가는데 간혹 그런 부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업무가 많은 부서는 부득이 이번 순환휴직에서 제외되었다고요. 그래서 그러려니 했어요. 남편은 휴직 기간 그동안 못했던 골프 연습을 한다며 골프 연습장에 등록을 하고 운동을 하러 다녔습니다. 오랜만에 남편도 휴식을 갖게 되니 뭐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동안 일만 하던 사람인데 이렇게 잠깐 쉬는 시간도 필요하겠다 싶었죠. 저도 육아로 힘들지만 밖에서 돈 벌어오는 남편도 힘들었을 테니까요. 억지로 휴직에 들어갔지만 겸사겸사 재충전하면 더 열심히 일할 에너지가 생길 테고요. 그렇게 2달이 다 되어갈 무렵 집으로 우편 한 통이 배달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온 우편이었는데 출석 통지서라고 써 있었습니다. 출석? 남편 이름으로 배달된 그 우편에는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회사 징계위원회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출석이 어려울 경우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일정을 변경하라는 안내도 같이 써 있었고요. 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담당자 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자에게 우리 집에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가 왔는데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담당자는 본인이 아니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고요. 전 제가 이 사람 와이프다. 내가 모르면 되겠냐 했으나 본인이 아니면 자기도 말해줄 권한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당일날 제가 가는 건 가능하냐 하니 그건 괜찮다고 했습니다. 직접 오는 건 신원 확인하고 출입증만 받으면 가능하다고요. 남편이 골프 연습장에서 돌아왔고 전 출석 통지서를 남편에게 들이밀었습니다. 이건 뭐야? 직장 내 성희롱?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봐. 했더니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
그거 우리 부서에 나이 많은 기러기 차장님이 있는데 여직원들한테 찝쩍거리고 퇴근하고 같이 밥 먹자고 그래서 하지 말아 했는데 말을 안 듣고 계속 그러시더라고. 그러더니 여직원들이 단체로 노동청에 진정 넣어서 회사 차원에서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여직원들이 한 증언이 실제 있었던 일인지 내가 증인으로 지정되어서 그거 이야기하러 가야 해. 이러더라고요. 전 뭔가 이상했어요. 이 정도 참고인 수준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거라면 제가 무슨 일이냐고 회사 담당자에게 물어봤을 때 딱히 말 안 해줄 이유는 없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남편 몰래 징계위원회에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남편에게는 말 안 하고요. 그렇게 통지서에 적혀있던 날짜가 되니 남편은 오랜만에 출근을 했습니다. 저도 부랴부랴 준비하고 뒤따라 나갔고요. 1층 로비에서 오늘 징계위원회 때문에 왔다고 말하고 신분 확인 후 임시 출입증을 받았습니다. 리셉션 직원의 안내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출입문에서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 제가 온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작하면서 징계위원장이 사건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구매 1팀 김땡땡 차장은 새로 입사한 계약직 여직원들에게 접근하여 내가 너 정직원 할 수 있도록 힘써줄 수 있다. 정직원이 되고 싶다면 이야기하라 라고 하면서 사적인 만남을 종용했습니다. 그리고 김땡땡 차장은 그렇게 사적인 만남을 수락한 여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으며 신체 접촉과 더불어 오늘 밤 같이 호텔에 가고 싶다. 오늘 섹시해 보인다 등의 발언으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 전 이 상황이 뭔가 싶었습니다. 분명 같은 부서 나이 많은 차장이 문제를 일으켜 증인으로 선다고 했는데 김땡땡 차장은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정신없어하는 사이 징계위원장은 사건 개요를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지난 2달간의 조사를 통해 특히 3개월 전 처음 입사한 계약직 여직원에게는 회사 내에서 자리에 앉아 업무를 가르쳐주는 척하며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어깨를 감싸 안고 가슴을 쿡쿡 찔렀으며 이력서 주소를 보니 오피스텔에 혼자 사는 것 같다. 오늘 밤 너네 집에 가도 되냐? 가슴이 큰 게 밥일도 잘하게 생겼다. 맛있겠다. 내 마누라는 못생겨서 하기 싫은데 널 보니까 참을 수가 없다. 등의 발언으로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가 있습니다. 전 머리를 강하게 맞은 것 같았습니다. 순한 휴직이 아니라 사고를 치고 정직을 당했던 거였습니다. 순간 주변이 하얗게 변하고 제 남편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달려가 머리채를 붙잡고 뺨을 때렸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뭐? 마누라가 못생겨서 하기 싫어? 네 애 2명은 어떻게 낳았니? 어떻게 참고 만들었냐고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징계위원들은 저를 말리며 진정하시라 했습니다. 남편은 당황하여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요. 징계위원장은 저를 잠시 밖으로 안내하라 하고 안에서는 징계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안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으니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으나 회사 차원에서 일이 커져 공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들에게는 위로금 지급과 더불어 원한다면 계속 근무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다만 가해자는 퇴사 처리할 예정으로 마주칠 일이 없는 것을 감안하라고 하더군요. 징계위원회에서는 이번에 밝혀진 것만 이 정도인데 이전 퇴사한 여직원들까지는 조사할 수 없어 형사고발은 하지 않고 퇴사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제 남편은 이제 백수가 된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에 연루되어 아마 다른 회사에 지원할 수도 없을 거라 수근거렸습니다. 인사팀끼리는 이런 사람들 다 공유한다고요. 징계위원회가 끝나고 남편에게 시댁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필요한 짐은 챙겨서 제가 가져다 준다 하고요. 좋은 대학 나와서 모범적으로 자라온 제 남편이 회사 내에서는 성희롱, 성추행을 일삼는 성범죄자라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자기는 억울하다. 그 여자들이 먼저 꼬리쳐서 자기가 맞장구 쳐준 것뿐이다. 자기는 함정에 빠진 거다라고 항변했습니다만 그 이야기는 징계위원회에 가서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 남편이 밖에서 저런 짓거리를 하고 다닌다는 사실에도 충격이었지만 집에 통지서가 왔을 때 태연하게 남의 일인 것 마냥 거짓말하던 모습,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골프 연습을 하러 다니던 모습이 떠올라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이 말로만 듣던 소시오패스가 아닌가 하고요. 그렇게 남편의 짐을 시댁으로 다 보내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이게 이혼 사유가 되냐? 내가 뭐 딴 살림이라도 차렸냐?
실제로 잔 적은 없다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회사 징계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들어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고 이런 사람에게는 아이들을 맡길 수도 없으니 양육권도 제가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백수지만 양육비도 받아내야겠고요. 저희 변호사는 확실한 회사의 징계 결과도 있으니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회사의 여직원들이 용기 내어 제 남편을 고발하지 않았다면 전 평생 제 남편이 그런 인간인지 그리고 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른 채 살아갔겠죠? 지금은 무척 힘들지만 이런 인간 쓰레기가 제 인생에서 알아서 치워졌다는 사실에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아이들을 혼자 키워내야 한다는 사실이 부담스럽지만 부모님도 도와주시기로 했고 저도 다시 일을 시작할 테니 어떻게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꼭 해내야지요. 홀로 서기를 시작하는 저에게 응원의 말씀 부탁드릴게요.